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17.9도 등 13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 2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6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2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41건의 신규 국가예산 사업비로 3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호미곶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과 타이타늄 육성 사업 32억 원, 그리고 동남권 지진단층 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연구에 30억 원 등입니다. 또 영일만대교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초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기본계획의 기본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시는 지곡단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마련해 한마음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지곡단지 롯데마트 인근에 주상 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고층 아파트와 주유소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변경안이 당초 안보다는 낫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쓰는 곳에 5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추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포스코가 경영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곡단지의 나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난개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착공 7년 만인 내일 개통돼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는 총 연장 107.6km로 2조 7,5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고 3시간 걸리던 상주 영덕 간 차량 운행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또 영덕에서 서울 간도 3시간이면 가능해 동해안권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충남 당진에서 대전과 세종시, 상주, 안동, 영덕을 잇는 동서4축 고속도로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지역 간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식은 내일 오후 2시 의성휴게소에서 열립니다. 포항 지역 학교 땅값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개발 이익을 배제한 조성원가로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포항교육청이 1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장흥중과 포은중 부지와 관련해 100억 원가량을 돌려받게 됐으며 우현동 중앙초등학교 부지도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70억 원이 낮은 48억 원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덕중학교와 양서초등학교 부지도 당초 교육청이 제시한 매입가인 26억 원과 24억 원의 구입이 가능해 학교 신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69점으로 전국 평균 5.97점보다 낮았습니다. 대구시의회의 청렴도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5.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박람회 등에 참가한 경북도 내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에 효과를 보는 시기는 행사 뒤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해외 박람회와 무역사절단 등에 참가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나타난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년에서 2년 사이가 29%로 파악됐습니다.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유망 바이어 발굴 부족이 36%로 가장 많았고 중국 제품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20%, 그리고 운영자금 부족이 16%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 설린대학교는 제22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급구조과 졸업 예정자 47명이 응시해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84.5%보다 높고 3년 연속 100% 합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설린대학교 응급구조과는 1995년 개설돼 올해까지 1000여 명이 졸업했고 119 구급대와 해양경찰, 주요 기업안전센터 등에 취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와 포항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지역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초과학 관련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기초과학 확산을 위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강연과 판토마임 공연, 올해 과학도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또 과학 대중화 사업 지원을 위해 공대생 선배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과학 콘서트를 갖습니다. 포스코가 연말연시를 맞아 포항 주재 직원 7천여 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포항제철소 환경자원그룹 임직원들은 오늘 큰동해 시장에서 지급받은 상품권을 이용해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과일과 생필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포상과 격려금으로 지급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250억 원어치를 지급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철강 가격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철강석과 석탄 등 원재료 가격이 최고 4배까지 상승했고 중국이 올해 4,500만 톤 철강 생산을 감축하고 내년에도 생산 설비 감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내년 1월부터 열연과 냉연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며 현대제철도 후판 가격을 톤당 3만 원 인상하기로 했고 국내 철강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인 사이수의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매출액은 51억 원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최대 55억 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수의 매출액은 첫 해인 지난 2007년 1억 9천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는 44억 2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1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곶감이 3억 4천만 원, 고등어가 3억 3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